많이 물려서 손이 다 찢어졌는데 미용사가 그거 무는 강아지도 못해? 미용사가 물리면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 미용을 해주는 사람이지 물리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랑 강아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년차 미용사 민정연이라고 합니다. 얘는 올해 이제 4살이 되는 아이고요. 베들링턴 테리어라고 그래가지고 보통은 조금 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양강아지라고 많이 부르죠. 네. 저 테리어를 어떻게 키우게 되셨나요? 미용을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테리어 종류에 많이 관심이 있었고요. 베들링턴 테리어라는 자체가 이제 사진으로 이미지로 보게 되면 너무 귀여워요. 네. 이제 많이 키우기는 하시는데 사실 저 아이의 성향들을 좀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저 아이를 이제 가게에 두고 나서 저희 손님들이 제가 이제 너무 순하니까 본인도 키우시겠다. 근데 저는 진짜 반대해요. 제 집에 웬만한 가구랑 장판이랑 뭐 수도관까지 터뜨려 버리는 애랑. 네. 난리군요. 네. 힘이 센 아이군요. 네, 맞아요. 애견 미용사가 된 이유는 뭘까요? 제가 시골에 살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금 제 나이까지 한 번도 곁에 강아지가 없은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대학교를 다닐 때 요크셔 조그만한 애를 키웠는데 너무 시골이니까 미용을 시킬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매체가 이렇게 유명한 데도 없고 검색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배워보자 해서 이제 서울로 상경을 바로 해서 제가 배웠죠. 그러면 미용을 배운 거는 대학교 과정이 아니라 일반 학원에서 배우신 건가요? 네, 그때는 대학교 과정이 별로 없었어요. 모든 이제 미용의 과정이 다 학원에서 1년 동안 수료를 하고 자격증을 딴 후에 취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어서 학원을 1년 동안 다녔죠. 요즘에 강아지들한테 뭐 유명한 트렌드가 있는 컷이 있나요? 제일 많이 키우시는 게 비숑이에요. 비숑. 그래서 비숑 기툭틱 얼굴 스타일이라던가 귀가 동그란데 귀만 뿅 나오는 그 스타일 그 스타일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얼굴 동그랗게 하는 거 하이바. 그리고 이제 다른 견종들은 좀 손님들이 이제 제일 많이 원하시는 게 곰돌이처럼 해주세요. 포메라니안. 네, 그런 스타일이 많이 유행 중이죠. 라이브 방송을 하시면서 그 미용을 하시는 거를 봤는데 라이브 방송을 어떻게 하다가 시작을 하시게 된 거예요? 나이가 어린 친구들은 취업도 안 되면 창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목돈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이제 생각을 해보면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거는 영상으로 조금 가르쳐 주자 해서 시작을 하게 됐죠. 그렇게 좋은 의미도 있지만 강아지를 맡기고 가신 분 입장에서는 더더욱이 믿음이 갈 것 같아요. 엄청 좋아하세요. 그리고 약간 이제 죄송스럽죠. 왜냐면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되면 얼굴이 기본적으로 만약에 1시간이 걸리는 거면 설명을 해주고 영상을 찍기 때문에 30분 정도 더 소요가 되거든요. 손님들이 생각보다 호의적으로 너무 괜찮아요. 너무 좋아요. 저도 볼 거예요 하시면서 엄청 좋아하세요. 제가 스피치를 키우거든요. 다른 강아지들도 그렇겠지만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해요. 이런 경우에 아이들은 가위컷으로 소리가 안 나게 해주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바리깡으로 빨리 밀어주는 게 좋은가요? 그런 친구들은 그냥 미용실에 오는 자체가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가위로 해서 빨리 끝내자, 뭐 기계로 해서 빨리 밀어버리면 되겠지 하는데 그 친구들은 일단은 사람의 경계가 심하잖아요. 스피치 견종 자체가. 그렇게 경계를 안 하고 미용 받는 게 즐거워지고 이렇게 하시려면 아기 때부터 와서 이제 이 공간에 적응을 하고 미용사한테 적응을 하고 그 다음에 목욕하는 부분 이런 거를 이제 자꾸 습관을 들여가지고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미용을 하시면서 가장 뿌듯했던 일이 뭐가 있을까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영상 올린 거 중에 민간자라는 아이인데 제가 가게에서 나가서 저쪽에서 지나갔어요. 근데 걔가 이제 마침 오는 시간이었거든요. 걔는 항상 들어올 때 저 문을 열라고 일단 앞에 거를 두드리고 엄마가 열어주면 이거를 탁 밀면서 들어와요. 먼저. 그리고 막 좋아서 저를 보고 어쩔 줄을 몰랐는데 그 어머님이 하신다는 말씀이 아까 내 원장님이 지나갔구나. 그래서 왜요? 이랬더니 저기서부터 갑자기 꼬리를 막 흔들더래요. 이쪽을 보고. 그래서 쳐다봤더니 제가 지나가고 있더래요. 그런 친구들 보면 너무 기분 좋죠.
애견 미용사를 좋아하는 강아지라는 건 상상이 잘 안 되거든요. 그 친구는 어릴 때부터 미용을 받아오던 친구. 네, 저희가 오픈했을 때부터 아기 네. 때부터 왔던 친구고 2주에 한 번씩 목욕을 오고 이제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미용이나 부분 미용을 해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처음에 그 아이가 왔을 때는 미용보다는 놀아주기 개념으로 냄새 다 맡게 하고 그 다음에 테이블에 올라가서도 이제 클리퍼라던가 가위, 뭐 빗 이런 걸로 냄새 다 맡게 하고 놀아주는 개념으로 조금 진행을 했고요. 개춘기라고 하잖아요. 네, 네. 이빨갈이 하는 시기부터 한 1년까지 그냥 얘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했어요. 중간에 끊으셨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미용의 디테일적이라고 해야 네. 되나요? 디자인, 얼굴 네. 디자인적인 거를 네. 얘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얘도 이제 성장을 할 때마다 시간이 조금씩 늘어나요. 제가 올려놓으면 항상 미용 순서는 똑같아요. 네. 그러면 이 아이가 알아요. 그래서 배를 밀면 누워서 배를 열어주고 발을 밀면 발에 힘을 빼주고 이런 식으로. 그런 친구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전체적인 비율로 생각을 하면 80에서 90? 저희 삽 기준이에요. 근데 요거는 다른 곳은 아닐 수도 있는데 저 말고도 이제 다른 선생님하고 이제 강아지랑 같이 미용하는 시간 내내 힘들어하지 않는 친구는 많이 없어요. 그게 진짜 가장 중요한 스킬일 것 같아요. 애견 미용사로서 미용의 기술적인 면도 있지만 강아지랑 편하게 교감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대단한 스킬인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근데 22년도에 애견 미용실에서 학대 사건이 정말 많았어요. 저희 손님들도 약간 이제 그거 보면 저희한테 와서 불편하지는 않게 한 번씩 물어보세요. 강아지가 말 잘 들었냐? 뭐 선생님 얘가 이렇게 매너 안 좋게 할 땐 선생님 어떤 식으로 보정하시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물어보시거든요. 네. 어떤 마음에서 그러시는지는 네. 다 아는데 사실 강아지를 미용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미용사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너무 좋아해서예요. 네. 그리고 그렇게 폭력적인 미용사들이 어딘가에 또 있겠죠. 알게 모르게 또 있을 텐데 전부는 다 아니라는 거. 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는 거. 네. 조금의 불안감은 다 있으실 거는 같아요. 그럼요. 네. 네. 지금 이 샵에서도 고양이 미용을 하시나요? 예전에 동물병원에 근무했을 때는 했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고양이 알러지가 있어서 저희 고양이 말고는 다른 고양이는 만지면 알러지가 심해져서 미용은 안 하고 있어요. 강아지 털 알러지는 없으세요? 강아지는 없어요. 다른 강아지가 저를 이렇게 핥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알러지가 올라와요. 네, 근데 미용사 분들이 알러지 있는 분들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알러지약 먹으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얼굴을 잡고 저희가 미용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긴장한 아이들은 침을 뚝뚝 흘려요. 네. 떨어지는 침에도 빨갛게 발적이 일어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계속 기침하거나 콧물 막 눈물 이렇게 다 흘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직업이 강아지 한 마리 한 마리 만나면 정말 귀엽거든요. 네. 되게 사랑스러워요. 애들 네. 생각보다. 미용실에 막 엄마랑 왔을 때 떨면서 와요. 근데 엄마가 딱 가고 나면 오로지 저밖에 없는 거예요. 엄청 귀여워요. 그러니까 알러지 약을 먹으면서도 이 자체가 너무 행복해서 알러지 약 생각보다 많이 드세요. 그리고 저도 전에 동물병원에서 이제 일했을 때 제가 좋아하는 고양이들을 미용을 해줄 때는 저도 알러지 약을 먹고 했어요. 진짜 극한 직업이네. 근데 그냥 행복해요. 그 자체가. 보호자분들이 네. 강아지들이 미용을 받을 때는 눈앞에서 사라져 주는 게 더 좋은가요? 네, 그게 훨씬 좋죠. 저는 강아지들 3, 4살 애기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네. 사람 애기들이 엄마가 당장 안 보이면 엄청 불안해하고 울고 보채고 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엄마랑 이 공간이든 미용실 공간이든 떨어져 있으면 일단 불안해해요. 네. 저희는 아무래도 가위, 클리퍼 이런 걸 쓰기 때문에 위험해요. 그리고 언제 움직일지를 예측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고가 날 확률이 너무 커요. 그리고 그만큼 미용 시간도 많이 딜레이 되기 때문에 여기 공간에 있는 게 얘네한테 스트레스인데 어머님, 아버님들이, 보호자분들이 걱정은 되시겠지만 그래도 잠깐 피해 주시는 게, 얘네는 그런 게 없어요. 엄마한테 가야 돼라는 생각. 네. 그냥 뛰어내려요. 네네네. 그럼 다칠 수 있으니까. 사람 미용으로 따지면 네. 처음 이제 미용실에 취직을 해서 들어가면 머리 감는 것부터 배우잖아요. 애견 미용사 분들도 목욕부터 배우나요? 네, 목욕이 제일 기본이에요. 학원에서 이제 자격증을 수료를 하고
취업을 하는 거지만 견습으로 들어오셨을 때는 아무래도 미흡해요. 그러면 전체적인 미용 디자인이 완성도가 많이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제일 기본부터 다시. 그럼 통상적으로 가위를 잡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가요? 매장마다 교육 방법에 따라 틀린데요. 어떤 곳은 이제 목욕까지 하고 한 마리 밀어봐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목욕을 완전히 다 뗀 후에 그 다음에 미는 거, 그 다음에 가위껏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순서는 딱 정해진 건 없어요. 그 원장님이 가르치는 방식에 따라. 미용 순서를 말씀드리자면 몸을 밀고 얼굴만 남기는 거를 저희가 기계컷이라고 그래요. 애들이 오면 엉켜있기도 하고 막 털도 많고 길잖아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한번 밀어요. 그 다음에 목욕, 스파, 드라이를 한 후에 그 다음에 한 번 더 밀어요. 그 다음에 얼굴을 마무리 지어요. 그게 순서예요. 미용을 하다 보면 입질이 심한 아이들도 올 텐데 오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이 옆에 이제 써 있지만 저항이 심하거나 무는 강아지는 지금 미용을 안 하고 있어요. 저의 생각은 행동적인 문제잖아요. 그러면 행동 교육을 먼저 받고 그 다음을 미용을 진행을 하는 게, 미용을 하기 싫어서 너무 무서워서 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막 이렇게 하기가 저는 좀 안쓰럽고, 그리고 사실 무서워요. 많이 물렸거든요. 많이 찢어지기도 했고. 요령은 분명히 있죠. 뭐 발 밀 때는 입마개를 씌워서 하고, 요 부위를 싫으면 뭐 고정을 이렇게 하고, 이런 방법들은 있기는 한데 심하게 무는 애들은 솔직히 저는 겁이 나서 심하게 물었던 친구가 있었나요? 있었죠. 어느 정도까지 심하게 물었나요?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손이 다 찢어져서 안에 뼈가 보일 정도로. 걔는 이제 코카스페니얼이었는데 힘이 정말 팍 소리가 나요. 악어이 팍 소리 나듯이. 그럴 때는 보험이라든지 피해 배상이 되나요? 그게 진짜 이 영상을 보시는 미용사 분들이 맞아, 저 선생님이 저 말을 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걸 할 수도 있어요. 저희는 정말 그런 보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일부 손님들이시겠지만 미용사가 그거 무는 강아지도 못해? 라던가 미용사가 물리면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 미용을 해주는 사람이지 물리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고지를 미리 해주시면 제가 어느 부위를 할 때 입마개를 해서 하죠. 진행을 하죠. 서로 안전이 최고예요. 제가 물리는 것도 안 되지만 이 친구가 기계로 다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고지가 없었어요. 너무 순하대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이제 많이 물려서 손이 다 찢어졌는데 그 보호자분한테 전화 드려서 오셨거든요. 근데 첫 마디가 뭐였게요? 끝났나요? 미용 끝났나요? 아니요. 그럼 얘 미용 어떻게 하실 거예요? 피가 막 흐르고 있는데 저희 미용사끼리 어떻게 보면 저희 걸리죠. 손님이 저희는 분명히 물어봐요. 아기가 싫어하는 부위가 있을까요? 혹시 물까요? 특정 부위를 했을 때 집에 가서 힘들어하지 않나요? 라고 물어봐요. 왜냐면 그 부분을 조심해야 되니까. 근데 아니요, 안 물어요. 이제 무는 강아지들은 미용실에서 많이 안 받아주니까 안 물어요 하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딱 물리면 바로 미용을 등만 이렇게 쭉 밀어놨어도 바로 전화를 해서 이 강아지는 고지를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물리는 사고가 있었고 추후에 병원비라던가 이런 거는 저희가 청구할 수 있다고. 근데 잘 못 받아요. 대로 비난하시죠, 저희를. 사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미용을 하려고 돈을 지불을 하는 거지. 저 사람이 위험을 감수하려고 돈을 지불하는 건 아니니까. 맞아요.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막 이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거 보고 너무 행복했어요. 무는 강아지들이 어떻게 보면 집에서부터 훈련 방식이 조금 잘못돼가지고 무는 성향으로 바뀐 것도 있고, 원래 성향 자체가 쌓아나온 애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행동학적으로 조금 변화를 줘서 훈련을 시켜야 된다라고 이제 방송이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즘은 이제 좀 오시면 애기가 이제 그런 낌새가 보인다. 그러면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싸나오면 앞으로 미용을 더 못하게 될 텐데, 그러면 털도 엉키고 이제 미용적인 부분에서 보면 피부도 안 좋아질 거고 얘 삶의 퀄리티가 좀 떨어지지 않냐. 평생 해야 되는 거니까 그냥 훈련소를 보내거나 훈련 학원을 보내거나 유치원을 보내서 이걸 조금 고쳐주셔서 얘가 조금 편해지는 게 어떠냐. 그렇게 많이 말씀드리죠. 어려운 문제네요. 그래도 많이 흔쾌히 그래요? 이렇게 하세요. 옛날 같으면 미용사가 그것도 못하냐고.
한 번 물려서 그렇게 심하게 이렇게 다치면 트라우마가 남잖아요. 네. 극복을 어떻게 하셨어요? 트라우마 극복 안 돼요. 너무 무섭고 손님이 안고 있을 때 막 입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치. 그러면 막 웃고 앞에서 웃고는 있지만 아, 나 얘 어떻게 하지? 나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아, 무서운 걸 그냥 내가 안 해야지. 네. 극복 안 돼요. 네. 차라리 그렇게 처음부터 안 된다고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전화가 오잖아요. 문의 전화가. 네. 견종이 어떻게 되세요? 네. 이랬는데 아, 저희 강아지 스피치인데 뭐, 아, 죄송해요. 제가 스피치한테 트라우마가 있어서 미용 진행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하면 뚝 끊어요. 사실 많이 기분을 그냥 인정하는 분들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간혹 가다가 아, 맞아요. 이 견종이 싸납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너무 죄송하죠. 아, 해드리면 좋겠지만 그래도 무서워서. 그죠. 네. 집에서 셀프 미용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팁 같은 거는 좀 있을까요? 사실 저는 권하지 않는데. 집에서 하는 셀프 미용이요? 네. 어떤 이유에서 권하지 않으실까요? 아, 발바닥 정도 미는 거는 네. 벌려서 밀어야 되는데 네, 그게 네. 안 되니까 모아서 밀어도 네. 충분히 패드만 보이게 밀 수는 있는데 네. 눈앞에 자르는 거는 진짜 위험해요. 얼굴을 잡아서 가위로 자를 때 얘가 움직이잖아요. 네. 그럼 각막이 다 찔릴 수도 있고 빌 수도 있고 어디까지가 털인지 모르시잖아요. 네. 살을 뚱뚱 잘라놔요. 눈앞에를 자르시는 셀프 미용을 하시는 분들은 산책 나오셨을 때 다니시는 샵에 가서 여기만 조금만 잘라주세요 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그래서 발바닥이나 생식기, 발톱은 괜찮지만 눈앞에는 진짜 위험해요. 다친 경우를 너무 많이 봐서 그 애견 미용사로서 네. 조금 미용 샴푸나 뭐 이런 미용 용품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샴푸는 이제 견종별로 조금 보자면 말티즈, 요구셔, 시추 요런 아이들은 이제 시중에서 파는 그냥 일반 샴푸를 사용하셔도 돼요. 꼬불꼬불한 털을 가진 아이들 있죠? 네. 그리고 뽀메, 비숑, 뭐 요런 푸들 요런 아이들은 볼륨 샴푸라고 또 있어요. 그거를 이제 사용하게 되면 곰돌이처럼 이렇게 막 부풀어 오르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샴푸도 한 종류가 아니고 견종마다 털의 종류마다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죠. 처음 강아지를 입양을 받아서 미용을 이제 하시려는 분들도 계실 텐데 좀 팁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이가 그 미용실과 친해지는 시간이 필요해서 네. 이제 만약에 비숑을 분양받았어요. 그럼 얼굴이 동그랗게 크게 막 이렇게 이제 가진 꿈을 계세요. 네. 비숑 키우시는 분들이. 네. 하지만 아기는 아직 아기예요. 미용의 디자인보다는 이 아이가 거기 미용실과 선생님과 친해지는 시간이 더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미용적인 원하시는 스타일보다는 디테일이 낮아질 수도 있어요. 미용을 맡기실 때 아이가 미용하는 공간이 스트레스가 받지 않고 노는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게끔 꾸준히 정기적으로 가셔서 목욕하는 것도 자꾸 하시고 그리고 미용하시는 것도 아기가 성견이 돼서 미용실 자체가 이미지가 자기가 좋게 네. 느껴졌을 때까지는 미용 디자인에 대한 거는 조금 내려놓으시는 게 처음에는 디자인보다는 친근감이 더 중요한 거군요. 미용실 공간 자체가 얘한테 되게 즐거운 장소가 되게. 애견 미용사들을 꿈꾸시는 분들에게 네. 한마디 해주시겠습니까? 응원합니다. 너무 자리가 없고 창업을 하자니 지금 너무 많이 생겼거든요. 어찌됐건 꿈을 잃지 마시고 시간이 필요한 직업이에요. 이제 중간에 슬럼프가 올 수도 있지만 이겨내시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어느 동물병원, 어느 샵에 분명히 원장님이 되어 있을 거예요. 항상 응원합니다. 오늘도 더 대박 나시길 바라며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